더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또 영재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주셨죠. 예. 이걸로 한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재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흔히 공부를 잘하는 학습 무사에 대한 부분을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제가 그 한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영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제 앞으로는 학습 우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우사들은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정답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미를 잘 느끼고 흥미를 보이는 거고, 네. 영자애들은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선생님이 그 대답한 답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다시 반문을 하는 특성이 있죠. 네. 그리고 그건 왜 그럴까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학습 우사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네. 가만히 앉아서 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영재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아들인 내용들을 이해한 부분들을 그대로 감정에 대한 부분과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다수의 수업을 할 때는 질문 나중에 질문하지 말고 이따가 얘기하자라는 반응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습 우사들은 뭐 어쨌든 아이들이 보기에도 쟤는 좀 차분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또래 아이들에 대한 네. 부분들과 잘 어울리는데 또 영자애들은 네. 자기 감정과 의견을 잘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래보다는 좀 나이가 그쵸. 좀 더 있거나. 그렇죠. 그런 아이 그런 어른들. 사람들과 이제 네. 잘 어울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우사들은 정보에 대한 전달을 받아들일 때 이해력이 좋은데 물론 네. 영자애들도 이해력이 좋습니다. 네. 근데 영자애들은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죠. 맞아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발휘해서 네. 발명가가 된다거나, 네. 그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곳에 이제 흔히 말하는 꽂히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맞아. 추론을 잘하는 거 이건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습 우사들은 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영재아들은 조금은 자기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들한테 엄마 나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라고 대답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표로 네. 만들어 놓고 네. 제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우수아들은 열심히 필기한 것 열심히 잘 봐요. 그런데 영재아이들은 공부한 시간은 짧은 것 같은데 결과는 좋아요.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영재아이들은 아무래도 나는 다 했는데 왜 자꾸 더 공부하라고 하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쟤는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잘 나와요. 빈둥거리면서 잘한다. 그렇죠. 빈둥거리면서 잘한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한번 내일부터는 네. 잘 한번 네. 관찰을 잘 네. 한번 해보시면 네. 조금 더 판단하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재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그 영재 교육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그렇죠. 법으로도 지정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을 발의를 했고요.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영재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특정한 영역에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그 나라의 리더로서 성장시킨다는 목표 아래 각 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네. 국가에서 세금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과 네. 그냥 일반 사설에서 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천?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추천을 해드리죠. 네. 아까 질문 중에 교육청 영재원과 대학부설 영재원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좀 혹시 간단하게 구분이 될까요? 이제 말 그대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라에서 인가를 받고 하는 네. 대학 사설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네.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네. 아무래도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질도 상당히 높고 그 대신 이제 그런 대학들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대학교에서의 사설 영재교육은 조금은 낮은 성향의 비교적인 그렇죠. 거죠. 비교적인 네. 거죠. 그래서 네. 조금은 차이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있네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영재원이라고 표현하고 영재학교라는 표현도 있고요. 영재학급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재학급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저학년들이 저학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단위 학급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영재학급은 저학년이다. 예, 위주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혹은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 교육청마다 조금 더 다르고 보통 4, 5, 6학년은 이제 교육청 관할에서 영재학급에서 다시 한번 매년 이제 시험을 봐서 네. 다시 이제 집중적인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주관사는 나라에서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그다음에 더 고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이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영재학교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각 영역마다에 대한 영재를 선발하기 때문에요. 영재라고 하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외국어 고등학교, 그다음에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과학 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뭐 수학 과학을 잘하면 이제 영재 학교라는 곳에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영재 학교는 중학교 2학년부터 선발을 입시를 응시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뭐 체육 영재들은 체육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